현재 전 세계의 위기가 조금씩 잦아들면서 각국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빗장들을 푸는 모습을 연달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국내의 이동 정도를 허가하는 수준이며 해외의 이동을 허락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거의 모든 나라들이 아직도 국가 간 이동은 걸어 잠그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만 공식 허가를 시작한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외국 중 처음으로 한국의 패스트트랙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협의된 이 제도는 양국의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입국 시에는 14일간의 기간을 가져야 하는 등 매우 불편한 제약이 따랐지만 이 협력에 따라서 1~2일간의 테스트만을 거치면 능동 감시 하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하이를 비롯한 5개 지역으로 시작을 하지만 점차 확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무래도 한국이나 중국은 양국이 서로 무역 비중이 매우 큰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빠른 기업 정상화를 위해 당국 간의 협의가 있던 걸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가장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중국이 이렇게 한국에 오픈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 교류가 많아서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방역을 신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사태 초반에 한국을 막아 논란이 되었던 베트남마저 한국에 특별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들의 입국을 허락했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340명의 기업인을 대거 입국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거 입국 조치는 외국 중에 한국이 유일합니다. 베트남 당국은 끝까지 고민을 거듭하였으나 한국 대사관의 설득과 양국의 경제활동 공로를 참고했고 최근 베트남이 방역 승리를 선언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빗장을 다른 국가 중에 가장 먼저 오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각종 여론들이 그다지 좋지 못하였는데 베트남에서도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조치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 할 수 있다고 베트남 주한 대사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경제 교역량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방역 모범국인 것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실제 베트남이 일본을 방역 모범국이라고 칭했지만 일본에는 오픈을 안 했습니다. 중국 역시 일본에는 오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본의 상황이 한국과는 정반대로 매우 위중한 데다가 일본은 5월 말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를 연장할 것이기 때문에 상호적인 조치를 고려해서도 일본을 입국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한편 한국만 예외 입국 조치를 하는 것은 전 세계로 확대될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4월 초에 쿠웨이트, 키르기스탄은 한국과 경제 교류가 깊은 나라들로 고민을 거듭하다가 한국 기업들만 예외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이 국가들 역시 당국의 경제 재개와 관한 설득과 더불어 한국 방역을 인정해 오픈한 것이죠. 러시아는 아직은 입국을 완전 열지 않았으나 온라인상으로 한국과 FTA 협상을 서두르며 경제 협력을 이어가려 합니다. 2월 말부터 한국은 많은 국가들에게 앞다투어 입국을 금지당했습니다만 이제는 역으로 한국부터 입국을 허용해주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국 허용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품들도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제품을 신뢰하고 주문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라북도의 경우 1분기 농수산물 수출이 작년 대비 9.1%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국가별로 공세가 이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으로 한국산 제품의 문의와 주문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도 위생에 예민해진 중화권에서 한국 제품의 수요가 급격히 올라가서 한국산 식품 수출이 늘었습니다. 또한 식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IT 제품과 같은 첨단 제품의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한국산 프리미엄은 더욱더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끝까지 봉쇄를 하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방역 수준을 보여줬던 한국 당국이 이제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각국에 가장 먼저 예외 입국을 허락받는 나라가 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세계 금융위기, 2013년 세계 경기 침체, 2015년 메르스 사태, 그리고 이번엔 독일 메르켈 총리의 말대로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신종 바이러스. 이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스페인 등등 모든 나라들이 긴급 재정기금을 투입해 경제를 살려보려고 실업자를 구제하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지금 미국에서는 이번 신종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며 올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얼마나 될지 예상하냐면 독일 메르켈 총리가 예언한 그대로 미국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 예산국 CBO에서는 올해 회계연도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3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4,567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내년 2021년 미국의 재정 적자는 2조 1천억 원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 예산국 CBO에서 지난달 내놓은 전망치에서 올해와 내년 적자폭이 각각 1조 달러를 약간 상회할 것이라던 전망보다 한 달 사이에 적자폭이 무려 올해는 3배, 그리고 내년에는 2배가 늘었다는 건데, 이에 따라서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지난해 4.6%에서 올해 17.9%로 급등하고 내년에는 9.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뭐라고 전망했냐면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2008년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비교해서 배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 예산국 CBO에서는 지난해 79% 수준이던 GDP 대비 연방정부의 부채 비율이 올해 101%로 급격히 높아지고 내년에는 108%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러한 재정 적자의 급격한 확대는 미국 의회가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4차례나 예산 법안을 통과시켜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투입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지금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은 2차 대전이랑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되고 불안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며칠 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지난 24일에 우리나라 기획재경부와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화상회의를 하며 한국의 신종 바이러스 영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작고 국가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어제 또 무디스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선진 10개국 가운데 최고치인 마이너스 0.5%로 예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는 이번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신종 바이러스 발생하기 이전 전망치던 0.1%에서 마이너스 0.5%로 0.6%포인트를 낮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0.5%라는 것만 보고서 우리나라 경제 망했다 이러면서 또 우리나라 언론들이 떠들어대기 딱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무디스에서는 미국은 마이너스 5.7%, 유럽은 마이너스 6.5%, 이렇게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다른 선진국도 살펴보면 일본은 마이너스 6.5%, 독일은 마이너스 5.5%, 영국은 마이너스 7.0%, 프랑스는 마이너스 6.3%, 그리고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8.2%, 캐나다는 마이너스 6.1%, 호주는 마이너스 4.9%로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이나 인도는 각각 1.0%, 0.2%로 전망하고 있고, 브라질은 마이너스 5.2%를 예상하는 상황이니까, 즉 이 경제 성장 전망치를 보면 이번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그대로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 미국, 일본은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의료 시스템도 붕괴되고 아주 난리 아닙니까, 난리. 그리고 또 신흥국이라고 불리는 브라질도 마이너스 5.2% 전망하는 걸 보면 그만큼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번 신종 바이러스 사태에 아주 제대로 대처를 잘해서 G20 나라들 가운데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10개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자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743조가 넘었다,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2019년도보다 60조 증가한 수치며 2.1%나 상승했다,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들에서 문재인 정부 때문에 망했다, 우리 경제가 망했다 떠들어대는데, 하지만 작년 2019년 OECD에서 발표한 35개국 부채 비율 순위를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산다는 나라 일본, 우리보다 기술력이 50년은 앞서간다는 그 일본. 근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부채 비율이 지금 얼마냐면 237.13%입니다. 237.13%. 그리고 2위는 그리스 184.85%, 3위는 이탈리아 132.16%, 4위 미국은 104.26%, 5위 벨기에는 102.03%, 6위 프랑스는 98.39%,
7위 스페인 97.09%, 8위 캐나다 89.94%, 9위 영국 86.82%, 10위 오스트리아는 73.75%. 그럼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얼마냐? 한국은 작년 2019년에 OECD 발표에 따르면 26위, 37.92%였습니다. 37.92%. 그럼 지금 현재 올해 부채 비율은 얼마냐? 38.1%입니다. 38.1%. 어쨌든 어제 발표된 무디스 평가를 보자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 0.5%라고 하니까요. 이거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발표한 마이너스 0.6%랑 피치에서 발표했던 마이너스 1.2%와 비슷한, 우리나라 경제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대외 신뢰도가 탄탄하다는 전망이거든요. 그만큼 다른 나라들은 제2차 세계대전 수준으로 최악의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상황에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까지 전 세계에서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무려 311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거기다 또 최다 확진자가 나온 나라는 바로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드디어 100만 명을 돌파해서 트럼프는 또 대한민국보다 더 검사를 많이 했다 이러면서 자화자찬까지 벌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재선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 같으니까 어떻게든 우리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며 숟가락이라도 얹어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또 스페인은 총 23만 2,128명, 사망자는 2만 3,822명, 이탈리아는 누적 확진자가 20만 1,505명, 프랑스는 16만 9,053명, 영국은 16만 2,350명, 독일은 15만 9,735명.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지금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고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문재인 정부는 아베나 트럼프처럼 지지율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숨어있는 감염자들 다 찾아내고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이 나올 정도로 집까지 찾아가고 택시에서 내린 사람 CCTV로 찾아내고 그렇게 국민들만 생각하며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촛불 시민들이 뽑은 우리 문재인 정부는요, 그냥 보여주려고 일하는 정부가 아니라 진짜 국민들 하나하나 챙겨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직과 투명성이 결국에는 2020년 경제 성장률 1위 이런 전망까지 끌어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